이제 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를 좀 그렇죠. 느껴서 네.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은 완전히 이제 개방 자유주의고 그렇죠. 북한 이제 그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네.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는 아니라서 그렇죠. 약간 불안한 심정을 그렇죠. 가지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이제 리스크나 불안은 어떻게 좀 그래서 그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네. 중국이 이제는 이미 무역 대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려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이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예.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중국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WTO, 예. WTO, 뭐 예. 이런 IMF WTO, 예. 다 친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핵도 보유한 나라고 예. 깡국에 그러니까 군사도 이제 많지 않고 예. 경제 대국에 예. 무역 대국 위안화 국제화예요. 예. 이제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이런 또 핵심 기술 기업이 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중국 가서 이렇게 FDI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이익을 엄청 남겼는데 예. 예.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해서 외국 기업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중국이 입김은 엄청 커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때리는 거 있고요. 하나는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이런 게 들어가죠.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서 과거에 WTO에 가입할 때 사실 금융시장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다 2001년에 가입했는데 2006년까지 증권, 은행, 보험을 다 개방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중국이 안 한 거예요. 뭐 우리는 발전 도상국 국가다 이러면서 네. 계속 차일 이런 미루고, 밀어서 네. 특히 증권은 거의 안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증권시장 개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 증권사가 예. 중국에 들어가면 100% 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완전히 중국 기업하고 국민 대우 받으면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삼성증권이나 뭐 여기 현대증권, 예. 현대증권 여기 뭐 미래에셋증권 예. 이런 데서 중국 가서 똑같이 한국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디 그래서 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공산당 국가를 어떻게 믿어? 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예. 시장 영미법 체계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권이 분립이 돼 있고. 예. 근데 중국 일당 독재고 다 공산당 이래라 예. 이러고 뭘 믿고 해 이런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의혹을 풀려고 믿음을 주려고 외상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실시 세칙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항상 제가 질문 받는 게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못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컸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때 못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였냐면 들어갈 때도 외환관리구에서 승인해야 들어가요. 근데 예. 똑같이 나올 때도 승인 받아야 나와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외환관리국 당국자면 위안화 환율이 위험하다 이러면 이거 외국 돈이 천천히 나가게 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환율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환율을 예를 들면 당장 싸이 받아서 내버리게 할 수 있는데 예. 환율을 보호하려고 며칠이 막 걸리게 해서 예. 어려운 거죠 나가는 맞아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했는데 예. 이번에 외상투자법이 나면서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음. 이제는 법으로 딱 정했어요. 그 외국 기업이 와서 이익을 했는데 당장 갖고 가야 된다면 세금을 다 내고 다 합법적이게 하면 즉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 기술 강요를 했잖아요. 네. 그거 못하고 모든 걸 못해. 지재권 보호 그리고 이익 본국 상하 이런 걸 다 막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 개방 외국 기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진입 이전의 국민 대우 그러니까 진출 이전의 국민 대우는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중국 사업할 때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 뭐 중국 기업 이러면 차별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상장 기업 상장이라든가 자본 조달 뭐 이런 면에서 정보 조달 기회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대우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이게 1단계 합의안에 들어갔을까? 미국이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서 보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잘하는 금융으로 돈 벌자.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제일 주식시장이 힘들 때가 2018년이었어요. 전반 그 1년에 주식시장이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 많았어요. 막 이래 정말 좋은 1위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교수님 빨리 말씀하면. 그때 막 대수주가 네. 중국은 대수주들이 주식을 다 은행에 담보 잡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 은행에서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빨리 상환해라 이럴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권 프리미엄도 안 받고 컨트롤 지분을 팔았어요. 네. 경영권 지분. 그때 누가 다 샀냐면 미국이 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 외상투자법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자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들어와 사는
하는데 이게 못 나가게 하면 어떠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딱 협상하면서 1단계 합의에 이런 걸 넣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걱정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부터 외국계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글로벌 예, 자금들이 발빠르게 이제는 엄청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는 2018년에 들어갔으면 더 많이 벌죠. 근데 작년에 2019년 1년에 절반이 회복이 됐어요. 2018년에 50%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25% 회복했어요. 그래가 올해 초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 막 서킷 브레이크 몇 번씩 발동 때문에 떨어질 때 네. 중국은 크게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예, 실제 왜냐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 떨어졌는데 요즘에 전 세계가 돈을 풀면 다 올라갔잖아 주시장에.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최고치에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외국계가 작년에 그 홍콩을 통해서 네. 우리 후광통, 성강통이라고 하는데 통해서 들어가서 중국 채권 시장하고 중국 증권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2%도 안 됐어요. 막 1점 몇 프로에다가 5%, 10% 이렇게. 아마 지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기는 하지만 또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무역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벌 수 있는 게 금융시장이 남았어요. 네. 이제 옛날처럼 물건을 팔아서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시장에는 관심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네. 아직은 중국에서는 잘 모르고 그렇죠. 또 막연하게 예전에 투자해서 손실 본 경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주저하는데 네.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런 법이 제정이 됐기 네. 때문에 그 외국에 발빠른 자금이 들어가듯이 조금 네. 참고를 하면 또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요. 중국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와서 돈 벌었다 말을 안 해요. 아물고 예, 있는 왜 거네.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굉장히 뭐가 쏠림이- 잘 된다 네, 이러면 막 하니까 그러니까, 예. 중국 모델을 와서 말을 안 해요. 네. 예, 돈 벌었다 말을 안 하죠. 예. 근데 와서 말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야. 근데 왜 말하냐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들어가 사업을 10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실패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네. 근데 내가 사업 실패한 다 중국 정부 때문이야. 이러면 적어도 그 사람 중국에서 10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로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중국을 잘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왜냐면 또 워낙 중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라 하면 너무나 가슴에 빨리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그 나라는 그렇지. 네. 이렇게 되니까 뭐 굳이 뭐 구구절 설명 안 해도 네. 뭐 중국 때문이라면 끝 핑계대고 핑계대고 그다음에 너무 쉬운 거지. 근데 실제 알아보면 그게 왜냐면 아니구나. 저는 전문가로 사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라 이런 사건 10개 중에 9개는 그 본인 탓이에요. 저도 근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억울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뭐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외국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확률은 중국 사람도 중국에서 똑같이 당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외국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억울함과 그런 거는 중국의 국내 기업가들도 엄청 당해요. 제가 그 이제 네. 그 관리하는 고객님 중에 네.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이제 중국에 가서 치과 네.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중국인들이 네. 굉장히 경제관념이 뛰어나서 네. 정말 이론은 철저하게 이론을 네. 지키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그렇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한국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정보만 나라에 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는 제가 멤버는 아는데 한국 분인데 돈 엄청 번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네. 얘기만 안 할 뿐인데 예, 나보고 정말 하지 많이 말래요. 오히려 그냥 왜냐면 그거 말하면 다 따라한다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2개는 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 좀 심한 거고 한쪽 정보만 온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정보가 다 와야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텐데 예. 한국에 들어온 정보는 항상 안 좋은 정보만 언론에서 특히 그런 걸 좋아요 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나쁘다는 오히려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또 리스크를 알려주는 자원이 되고 그리고 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더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위험해요. 그게 꼭 중국이 돼서 더 위험하다라는 건 조금 편견이다. 네. 그거는 정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고 예.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다. 예. 예, 단지 국가별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예.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든 베트남이든 다 신흥시장은 그렇죠. 어렵고 위험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제 좀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선입관을 네. 가지지 말고 그걸 네. 버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제도도 좀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좀 좀 더. 더 열린 마음을 그렇죠. 가져야 되겠다. 네. 네. 정말 큰 걸 배우게 되네요.